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은 뭐 했는지 미적미적 대다가 이제 와가지고 용산 김건희 라인을 정조준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게 그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면서 엄청난 이 한동훈의 결단이 나왔다. 요런 식으로 막 몇몇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던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가 해외에 갔다가 돌아왔죠. 요 과정에서 서울공항에 한동훈 대표가 갔는데 요 사진이 정말 많은 그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요 각도부터 해가지고 거의 예술 작품 같지 않습니까? 그 한동안은 그렇게 문자 막 카톡을 수백 통씩 주고받더니 지금 와가지고는 이 싸늘한 분위기 보세요. 저는 요 사진 한 장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다. 옆에선 넙죽 또 엎드리는 사람 있죠. 또 그리고 옆에 저 추경호 씨 저 보세요. 지금 웃으면서 저 좀 한번 쳐다봐 주세요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죠. 한동훈 대표는 또 애써 저기 먼 산을 두 손 공손하게 하면서 저 먼 산을 바라보고 있고, 이 와중에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원래 막 뒤에 저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악수하고 막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눈길도 안 주는 요 사진 한 장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구나.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야, 보세요 이거. 지금 이러니까 네이버 댓글에서도 추경호를 비롯한 지금 TK 지역에서 꿀 빨던 그런 국회의원들 다 물갈이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민주진영 지지자로 안 보이죠? 왜냐? 사이다 시원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국힘당 쭉쭉 개혁해 주십시오. 내가 이 정정당당한 한동훈을 5년째 지지합니다. 국민이 언제 여사한테 권력 줬냐? 한 대표님 힘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그 한동훈 대표가 정정당당했다고 한다든지 뭐 국힘당을 개혁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우리 희동이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아무튼 그건 둘째치고 한동훈 지지자들도 지금 이제 김건희 못 참겠다. 윤석열 끌어내리자. 여기까지 지금 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또 항상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한 내용을 빼먹지 않고 항상 찾아보게 되는 그 기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경제 홍민성 기자. 이제 항상 한동훈에 대해서도 그렇게 띄우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띄우고, 과연 이 홍민성 기자는 이 둘이 갈라지게 되면 누구 편에 서게 될 것인가? 요것도 지금 굉장히 그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한동훈의 김건희 손절 작심?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사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 추후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홍민성 씨입니다. 아무튼 내용을 좀 보면 다른 내용들은 뭐 필요 없고, 김건희 손절을 한동훈이 작심했다. 그래서 친한계 목소리도 커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지금 권성동, 윤상현, 홍준표, 유승민 등등 한동훈 대표가 이제 와가지고 마치 막 진짜 작심한 것처럼 떠드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느냐. 이게 뭐 참고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맥락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거죠. 여태까지 같이 뭉개다가 너 뭐 하냐? 이제 와가지고 무슨 유체이탈화법을 쓰냐? 약간 이런 맥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맥락은 다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홍준표 시장도 지금 본인이 중요한 건 요 이슈가 아닐 텐데 계속 이렇게 한동훈 대표로 시선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맞삼중 이준석 씨랑 비슷한 수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뭐 홍준표, 이준석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뭐 자주 쓰는 스킬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티나게 도드라지게 그런 수법을 쓰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거라 보고요. 민주당에서도 오늘 이런 입장을 냈죠. 김건희의 대통령 노름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이게 국민의 명령인데 한동훈은 무슨 유체이탈 화법만 쏟아내고 있냐. 민주당에서 정확히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애초에 지금 이제 와가지고 작심을 할 거면 본인이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당대표 됐을 때 그때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특검법은 계속 방해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민심이 막 바닥을 치니까 부랴부랴 자기는 좀 다르다고 치고 나가려고 한다고? 정신 차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뭐 주가 조작 문제, 전용기 문제, 명품백 문제, 게다가 최근에 그 마포대교 관련한 논란도 이게 기가 막혔죠. 이런 상황에 지금 유체이탈 화법만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홍준표 시장도 지적했듯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걸 그냥 뭉갠 게 누구냐? 바로 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또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독대를 앞두고 있죠.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독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한동훈 대표는 언론에다가 막 흘릴 거를 저도 알고 희동이님들도 알고 그 대통령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소위 여론전을 이제 사실상 만나자마자 막 속보 싸움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흘리고 상대방 쪽주고 이게 시작될 텐데, 벌써부터 꿀잼 아닙니까? 지금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식으로 언플할지.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김건희 씨 문제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친다고 해도 윤석열의 자유의지란 여태까지 흘러온 과정들을 보면 없어 보입니다. 이도 그냥 우리가 뭐 음모론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집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오든 뭐 친한계 끌고 오든 심지어 뭐 그 친윤계가 와서 대통령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거 어떻게 처리 좀 안 됩니까? 아니 선배님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리는데 누가 와서 김건희라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의 자유의지도 안 먹히고, 애초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게 만든 결정적 인물 당연히 윤석열 책임도 매우 큽니다. 근데 다수의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건 지금 김건희 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우리 그 투표로 뽑은 권력이 아닌데 선출된 대통령도 찍소리를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게 뭐 그걸 지켜가는 게 보수의 가치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마포 시찰, 이것도 이때 난리가 났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또 거짓말까지 드러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 대통령 놀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 사진 찍으려고 어떤 민폐를 끼쳤냐, 우리 시민들한테 교통 통제로 또 민폐를 끼친 거예요. 아니 차를 막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이런 관련한 신고가, 그 시민들의 불편 신고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 뭐라 했냐, 그건 분명히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국감 시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국감 시즌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자꾸 언론이나 국힘 측에서는 김빼기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내용들 많이 쌓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으로 비유했을 때 저들이 말라 죽어가는 상황이다. 자원은 고갈돼가고 멀티도 지금 막 추가적으로 못하고 있던 멀티도 빼앗기게 생겼고 본진은 활활 불탄다. TK 지역 70대 여기까지도 지금 특히 김건희 씨 때문에 분노한 상황에 국감에서도 계속 새로운 떡밥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 조지호 씨의 거짓말까지 이렇게 드러나면서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보수 진보할 거 없이 사방에서 터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건희 씨는 뭐 하고 있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외에 가가지고 막 패션쇼 하고 있고 되도 않는 언플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구역질 난다는 얘기까지 막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특히 문제는 뭡니까? 2년간 86조의 어마어마한 세수 펑크가 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에 막 돈 퍼준다고 막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자랑하고 있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옷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뭐 필리핀 인프라 사업에 20억 불, 한화로 거의 3조 가까이 됩니다. 지금 국내 민생 아작났다는 얘기가 나와서 자영업자분들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실질 임금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위축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님도 계속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가계, 기업, 정부, 이 가계와 기업이 다 지금 힘든 상황이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요런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건데, 세수 부족? 돈이 없다고? 야 그럼 예정됐던 돈을 쓰지 마. 이게 이제 불용인 거고요. 그거 말고도 야 그럼 복지 막, 야 군인들 밥 먹는 거 그 돈 그 지원해주지 마. 그거 고등학교 무상교육 야 그거 깎아. 99.4% 그냥 뭉텅이로 삭감하고,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지금 딥페이크로 난리가 났는데 관련 예산 깔끔하게 삭감해버립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예산 또 삭감해버립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뭐 요양병원 지원, 청소년 방과후, 뭐 광복회 예산, 탄소중립 R&D 예산 등등 사방에 이 복지 시스템들을 그냥 다 아작내면서 결국 초부자들 감세를 해주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막 해외에 다니면서 되도 않는 언플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해외에다가 막 가는 데마다 화끈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허세나 부리고 있고, 이러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로 보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특히나 퇴임 후에 사저 예산에도 또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해서 이것도 엄청난 비판을 불러왔었죠.
게다가 지금 이 윤석열이 말로는 독려를 했던 이 무인기, 이 다목적 이 무인기, 이 스텔스 예산도 저렇게 깎아버립니다. R&D 맨날 그렇게 말로는 막 하지만 그 이미 작년에도 논란이 됐었죠. R&D 예산도 화끈하게 그냥 없애버린,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오는 기사들을 보자 이거예요. 이러니까 언론인들도 물론 다른 한쪽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뭐 조중동도 지금 오죽하면 막 김건희 문제를 타격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한쪽에서 쓰는 기사를 보자고요. 흰 원피스가 뭔데요? 아니 필리핀 대통령 부부가 좋아했다고 치자고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여배우인 줄 난리 났더니 저거 한국경제에 앞서 보여드렸던 홍민성 씨입니다. 저거 흰 원피스가 히트다. 아니 지금 이따위 거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른 맥락에서 김건희 씨를 아예 보내버리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 사람들 지금 막 열받아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아예 그냥 작정한 건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막 쏟아내고 있고, 여기에다가 무관중 국악공연, 여기에 그 1000만 관객용 대형 LED 화면이 설치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특히 김건희 박사 논문, 국민대에서는 표절률이 한 10% 초중반 정도야 라고 했었지만 다시 검사해보니까 무려 30% 가까이 나왔다. 국민대 문제 당연히 심각하고요. 쑥대 총장, 문시현 총장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분명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김건희 논문 내가 바로 그냥 처리하겠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그 얘기한 거 보면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쑥명 민주동문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본인을 지지해줬는데 지금 이게 뭐냐? 너 설마 이것도 짝짝꿍에서 사람들 사기친 거 아니지? 본인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 근데 이거 좀 지켜줘. 지금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지금. 결국엔 김건희 논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주가 조작, 명품백 등등 뭐 양평땅도 이소영 의원이 굉장히 조목조목 잘 지적하고 있는데 임은정 검사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반용 검사들이 김건희 수사 자료 언론에 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요 뭐 JTBC 쪽에다가 특히 검찰 관련 내용들이 막 전해지고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이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소위 검언유착이라고도 불리는 내용들인데 아무튼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김건희 씨를 끌어내리는 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저러고 설치고 다니는 걸 막는 거. 안 그러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람들이 같이 좀 한 바운더리에서 보고는 있지만 일단 윤석열 김건희부터 끌어내리자, 지금 요 방향으로 이미 왔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친한계나 반윤이나 지금 결국에는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 아파한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국내 문제들도 봤지만 지금 특히 일본과의 문제,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다른 이슈에 묻혀서 별로 이렇게 얘기가 안 돌길래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지만 일본 자위대가 일지 체류를 하면 국회 동의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지금 국방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위대가 한마디로 주한 미군 기지를 이용하려고 잠깐 오면 그럼 그냥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국회 동의 필요 없어. 이 헌법 60조 2항에 따르면 원래는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그 일정 기간 머무르게 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 기지를 잠깐 이용하면 그건 필요 없어. 이용하게 해. 요런 얘기를 지금 막 해석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도. 근데 생각보다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 이시바 총리가 지금 새로 등장을 했는데 저 사람도 지금 굉장히 그 강한 그런 안보 뭐 요런 걸 이제 추구하면서 물론 이제 막 언론에서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을 때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인 거고, 특히 김태효라는 사람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 중일마라는 말부터 해가지고 뭐 지소미아라든지 그걸 넘어서 한일 그 상호 군수 지원 협정 ACSA라고 하는데 이제 한마디로 그런 군수 물자도 막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고 몇 년 전부터 떠들어댔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근데 이제 이 김태효의 수건 사업도 조만간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명분들로 인해서 하나씩 야금야금 추진이 되면서 결국에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도 스무스하게 이어가려고 하는 게 지금 저들의 생각 아니냐, 이런 불안함을 더 많은 시민들한테 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심지어 해군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후쿠시마 그 핵폐수 관련해서 지금 기준을 초과한 세슘, 이게 3차례 검출이 됐고
7건의 장비 고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군에서 어떻게 했냐? 이거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안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가 문제가 있으면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이상 측정치, 그리고 장비 고장, 프로그램 오류, 요거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 그리고 해군이 그 해당 장비를 5개 구매했는데 개당 가격이 무려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한 여기다가도 또 십수억의 돈을 썼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는, 결국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들도 아니까 거기에 넙죽 엎드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일본에는 저렇게 철저히 기고 미국에는 온갖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넙죽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막 또 북한에 대해선 자유를 선사해야 된다. 아니 북한 자유 얘기하기 이전에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학생들 좀 비판 좀 했다고 케이블 타이로 뒤로 해서 손 묶어버리고 입틀막 시켜서 막 쫓아내고 정치인도 그냥 막 치워버리라 그러고, 그래놓고 자꾸 북한 주민 자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속이 들여다 보이냐는 겁니다. 그러더니 러시아 면전에서는 북러 협력은 불법적이다, 이런 식으로 또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러시아나 북한을 옹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북한 자극하고 러시아 자극하는 게 과연 어떤 의도겠냐. 반국가 세력, 뭐 반대한민국 세력 말로는 그렇게 떠드는데 막상 하는 짓을 보면 본인이 본인 얼굴을 때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죠. 물 반컵은 나머지는 저쪽 일본에서 채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서 전혀 그런 것도 없었죠. 그냥 우리가 다 퍼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도대체 외교를 망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도 지금 계속 심기를 건드리면서 결국에는 뭐 물론 이제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렇죠.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뭐 요 얘기가 좀 그 예전에 써먹던 얘기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중국, 러시아 이 나라와의 수교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냥 멋대로 그냥 진짜 거의 술에 취해서 아무 말이나 그냥 막 기분껏 내뱉고 다니는 정도로 뭐 어떻게 국정 운영을 이따위로 하는가 싶습니다. 특히 이게 최근에 한강 작가의 그 수상 소식과 맞물려 가지고 특히나 너무 부끄러운 대통령과 정말 대단한 이 한강 작가라는 그 비교까지도 굉장히 그 많은 화제가 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했답니다. 왜냐? 지금 막 해외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상 받았다고 막 무슨 잔치를 벌이면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막 한반도의 위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오히려 막 더 자극하고, 통일부 같은 데 쑤셔가지고 막 국정원 같은 데도 쑤셔가지고 북한 자극하는 데다가 막 돈 또 열심히 주고, 이런 상황이랑 지금 정작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가, 이 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이거 보신 분들은 다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외신에서 5.18 그 제주 4.3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주목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또 요거를 못 참겠다고,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말했던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여태까지의 국힘당이라는 당이 보수의 탈을 쓰고 얼마나 끔찍하고 시대에 그 역행을 해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노벨상을 막 비난을 해요. 이거는 중국이 탔어야 된다. 김규나 씨로 최근에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저렇게 막 5.18 한글로 4.3 쓰면서 굳이 저렇게, 그 이후로도 막 페이스북에 글을 계속 쓰는데 굳이 여기서 제가 자세히 다뤄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 내용만 가져왔고요. 지금도 계속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막 나에 대해서 보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던데 신난 것 같습니다. 살면서 김규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틈을 타서 이렇게 이름을 알려서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중국의 옛 랭커가 받았어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하면서 막 또 떠들고 있던데, 심지어 정유라 씨는 도대체 뭐라고 자꾸 기사를 써주는 겁니까? 아니 제가 오늘 점심에 뭐 김치찌개 먹고 오늘 저녁에는 뭐 짜장면 먹는다 그러면 그것도 기사 써줄 겁니까? 아니 저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왜 저렇게 써주는 건지, 그리고 심지어 누가 보면 무슨 정치라도 했던 사람인 줄 알겠어요. 뭐 전 의원이면 그래 뭐 어떤 특정 진영에 속해가지고 정치를 하다가 지금 전 의원이 됐지만 어쨌든 정치권에 계속 몸담고 있으면 그러려니라도 할 텐데, 아니 최순실 사태로
엄청난 그 국정농단이란 얘기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부모 자랑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돈 없다고 얘기하고 여기저기 사방에 어그로 끌고 다니는 사람의 목소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언론에서 자꾸 저거 다루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뭐 역사 왜곡이라면서 막 발악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막 블라인드 같은 데도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문재인 로비래요. 아니 우리 지금 문재인 몇 년 차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 아니 노벨 문학상이 문재인이 로비를 해가지고 한강 작가가 윤석열 정부의 그것도 아니 지금 이러다가 문재인 한 30년 차까지 보다가 제가 죽겠어요 이러다가.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한강 작가나 5.18로 뜨는구나 요런 식으로 막 좌파 얘기하면서 또 막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장난질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요게 주목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빈곤한 인생이냐. 그러면서 성별, 고향, 정치 사상. 그러니까 지금 한강 찾아보니까 저거 좌파던데, 저 광주 출신이던데, 저거 팸이던데, 요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평가절하하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흠집 내려고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마지막에 아닌 척. 근데 그거 별거 아니지 않아? 이게 얼마나 볼품없이 공허한 삶이냐. 저도 요 내용이 이제 굉장히 그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페이스북을 제가 요즘 여러 이유로 안 하고 있는데 하도 역겨워가지고 어제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막 제 아는 사람들도 온갖 미사욕을 동원해서 굳이 축하를 강요하자는 게 아닙니다. 축하하기 싫을 수도 있고 축하 뭐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굳이 나는 이걸 꼭 까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을 거 찾아내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막 요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마치 막 대단하게 남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갖고 있다고 막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안심하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김상욱, 우리 그 다들 아시는 그 김상욱 그 선생님이거든요. 김상욱 교수님은 이렇게 노벨상 2개 모두 광주와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앞서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한강 작가를 저렇게 비난을 하면서 5.18 얘기를 했지만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웃긴 거지, 그만큼 이게 광주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지금 결국에 이 광주의 역사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 존엄,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 이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은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광주에 빚을 졌다. 왜냐면 우리가 당장 저도 이렇게 생방을 하고 이걸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에 광주 시민들의 그 피가 없었다면,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절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들 입 다물고 살았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특히 광주를 막 무참히 짓밟으면서 노골적으로 지역 차별, 지역 혐오를 해가지고 또 박정희 정권 때 굉장히 심각한 짓들을 저질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김영하 그 작가님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서를, 한국어로 이렇게 원서를 볼 수 있다는 게 그만큼의 이 대한민국의 변화, 결국에는 이런 엄청난 성과를 거뒀지만 윤석열, 김건희 씨가 다 말아먹고 있는 것 같은 이 현실을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제가 뭐 며칠 전에도 다뤘는데 지금 노벨 문학상을 받고도 권장도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도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막 과거 만행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15년도까지 배구 협회장이었는데 14년도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그 여자 배구 대표팀이 땄는데, 야 축하해,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해서 이제 김연경 선수가 열받아가지고 사비로 레스토랑을 갔다는 요런 얘기까지 지금 막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저 임태희라는 사람이 MB맨이거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졌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얼마나 악랄하면서도 치밀하냐, 저들이 그냥 우리가 대화와 타협, 포용, 관용 뭐 요런 걸로만 봐서는 저런 악랄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호하게 대처할 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특히 노벨 평화상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MB 국정원이 그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후에 이걸 취소하는 그 청원을 또 하자는 식으로 그런 짓들을 물밑에서 저지르다 걸렸는데, 라프토상이라고 그 앞 단계에 노벨 평화상을 갑자기 건드리면 너무 그게 또 타격이 크니까 야 그 앞에 라프토상을 먼저 건드리자. 한마디로 저들이 얼마나 저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공작을 해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무슨 얘기가 나오면 한 방에 그냥 빡 해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빌드업 과정에는 별로 주목을 안 하는데, 저들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악랄한 짓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권위의 그 라프토상을 먼저 건드리고, 그리고 나서 노벨 평화상으로 가면 스무스하게 갈 거야, 이러면서 온갖 끔찍한 얘기들 막 일베에다 쏟아냈고, 최근에 또 노벨 평화상이라면서 또 SBS에서 김대중 대통령 조롱하는 걸 그대로 노출시켰다가 사과를 하기도 했죠. 저 SBS도 이런 막 일베 관련한 문제부터 시작했고 이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저 사과합니다 하고 끝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심지어 박근혜 시절엔 또 어땠습니까? 맨부커상이 또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강 작가 맨부커상 받았을 때 축전을 거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왔고요. 블랙리스트, 거기에 올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저 자칭 보수라는 인간들의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정말 쏙쏙쏙 집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문화 막 탄압, 문학에 막 억압하고 검열하고 규제하고 탄압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지만 실체는 이런 분들이 지금 활활 날아다니고 계신다라는 걸 보면서 지금 더 심각한 윤석열 정부도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당장 문학상 발표된 그 날에도 김광동이라는 인간은 5.18 북한 개입을 당당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런 인간이 도대체 무슨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를 하는 그 위원장에 가 있는지. 북한군 개입의 가능성은 없고 북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 김성애 민주당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막 호통까지 치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전해드릴 내용이 많아서 그 내용을 따로 이제 공유드리진 않았는데 나중에 좀 그 국감 장면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만 따로 정리해가지고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수 진보할 거 없이 5.18에 대해서 계속 이제 폄훼하다가는 그 자칭 보수들이 고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사방에서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뒤늦게 페이스북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어서 안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대사 타령을 하기 이전에 본인이 전두환 찬양한 거, 그리고 이게 이제 5.18 관련한 거고, 이승만 찬양하는 거, 4.3 관련한 거, 한강 작가의 이번 수상으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5.18, 4.3의 역사를 들여다보기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이다. 해외에서도 이거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러니까 윤석열을 조롱하는 문구가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윤석열하다,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도 자주 사용된다는 거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 잘 모르면 나서지 마. 너 윤석열 할래 자꾸? 그리고 성미가 급해서 자주 발끈하고 화를 낸다. 소위 경노죠. 혼자 말에 막 99% 지분을 차지하고 자기의 신기 조금만 거슬르면 또 그냥 발끈하고 툭하면 경노하는 거. 너 윤석열 할래?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매기는 거죠. 순애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모든 걸 건다. 이제 뭐 사랑인지 아니면은 선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요게 이제 다른 이유인지는 추측의 영역이지만, 아무튼 너 윤석열 할래? 이게 또 그런 데에 쓰인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 등장한 게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아둔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거 이제 대통령 아주 멋있습니다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거기에 또 홀레당 넘어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너 윤석열 할래? 이제 윤석열 하다 자체가 이제 이런 뜻으로 쓰여진다는 거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시계를 돌려서 우리가 2년 반 전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셨다면, 물론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누군가도 비판하고 다양한 의견들 오갈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이 모양 이 꼴하진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먹사니즘이라는 키워드를 이재명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카드 대출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법인세 수입은 급감하고, 그 정부 정책이 민생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 결국에는 이게 지방교부세랑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요런 게 이제 또 타격을 받게 되면 지방정부가 무너지는 거고, 교육청 살림 파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 예산 삭감하고, 군인들 먹는 거 간식비 이런 거 그냥 다 치워버리라 그러고. 이러니까
추경을 하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을 하든 뭐라도 해달라고 이재명 대표님이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시는 거고요. 국가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소위 이렇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달라가 이제 방금 이재명 대표님의 입장이고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쉬는 날이지만 이렇게 계속 현 정부의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윤석열 국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너무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이 내용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김건희 리스크 수습 불가라는 거고요. 실질 민심 지지율은 10%대다. 그리고 정권 말기가 시작됐고 그 주권자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남은 3년 버티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 할 거냐? 단순히 윤석열, 김건희 나빠, 너네들 내려와, 이게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에 위기 극복에 직접 나서셨듯이 먹사니즘을 필두로 해서 과거에 뭐 친일이단, 국정농단 이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엄 음모에 대해서도 반드시 뿌리를 뽑고 그거 관련한 뭐 충암파 처벌, 국조특검 이거 추진하고 안보 상황,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해외에다가 막 이상한 소리 떠들어 놓고 한반도 위기로 가고 있고 이러다 진짜 까딱하면 전쟁 나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까지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데 이런 거 대응하고 소속 국회의원들도 실력주의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집권 플랜 본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뭐 당원 주권이라든지 정책 협약이라든지 특히 K 먹사니즘 이론화 정책화하고 인재들 양성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10월 16일 투표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셨고 이렇게 부산, 인천, 전남, 영광 곡성이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시 교육감 투표 잊지 말아 달라 이런 내용을 지금 전했다고 보시면 아주 간략한 요약이고요. 민주당이 집권 플랜 본부에 저도 합류를 하게 된 상황이고 이제 슬슬 회의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의 문제의식들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감없이 전하면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님이 다시 등장을 해서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막 다음 달 선거인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지만 저런 말장난으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고요. 결국에는 11월에 김혜경 여사님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얼마나 저들이 계속 털어댔습니까? 막상 제대로 나온 거는 없고 망신 주기만 하고 그걸로 저렇게 장난 쳐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설특검이다.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온라인 세상에 관심이 많으니까 온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저들의 대응을 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결국엔 디지털 시민성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대응해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출 예정이고요. 특히 지금 신진욱 판사 여기가 지금 또 많은 논란이 된 상황이잖아요. 신진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지켜보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해가지고 지금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내용도 좀 요약을 해보자면 한동훈 대표가 뒤늦게 저렇게 나서는 것처럼 저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이미 다수의 시민들의 평가가 끝난 게 아닌가. 물론 인위적으로 다시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 막 이상한 보도를 해가지고 띄워주면 또 어느 정도 비등비등한 상황으로 간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 한동훈 대표의 오락가락하는 행보들을 박제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의 문제는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에 대한 대응이고 이들이 나라를 망쳐가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앞서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님 그리고 다수의 정치인들과 우리 지지자분들이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